제가 발표할 기업은 자화전자라고 해서 지금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지금 제가 오늘 글 올린 거 있는데, 일단 이거를 산업으로 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걸 보시면은 지금 현재 25,300원은 이거 7월 22일 날짜로 돼 있고요. 시가총액은 한 5천억 정도 돼 있고, 52주는 52 신고가 36,400원인데 이제 4월 22일 날 그때 갱신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갱신했을 때 공시가 나온 이후로 갱신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좀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신저가는 이제 52주 저가는 15,250원. 그리고 주주 구성은 김상면 그 대표이사가 그 20 몇 프로를 갖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특별 관계로 해가지고 38.78% 갖고 있고, 자사주 5.41%, 국민연금이 5.5% 갖고 있습니다. 네, 퍼 같은 경우는 지금 21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21.03배로 돼 있고요. PBR은 1.38, 1.38, 38, 1.38배, 네,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21년하고 22년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이제 아무래도 이걸로 저는 이제 투자를 받던 게 아니라 지금 23년도 5,300억이랑 영업이익이 124억에서 441억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이것만 메리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에 납품하는 폴드 중 액추에이터 공급할 예정이고요.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 6랑 아이오닉 5 그쪽에 지금 PTC 히터를 공급하고 있어서 전장 사업 쪽의 성장성을 조금 기대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 거의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폴디즘이 납품을 하게 되면은 애플보다 이제 삼성보다 높은 매출액을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 포인트로 잡았고요. 이제 리스크 포인트는 아무래도 애플 밴드에 이제 선정되고 나서 삼성향 매출이 감소되는 거랑, 그리고 폴디드 채택이 연기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아이폰 13부터 뭐 채택되냐 마냐 그 얘기가 있었다가 특허로 관계돼서 지금 계속 지연되다 이제 15부터 거의 확정된 얘기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지연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고,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스마트폰이 성장률 둔화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판매량 부진, 그리고 지금 아직 끝나지 않는 경영 승계에 대해서 이제 지분 희석 가능성, 그거와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목차는 원래 산업 분석하고 기업 분석, 뭐 투자 포인트, 리스크 포인트 해서 총 6개 목차로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직 글을 작성하다 만 거라서 일단 산업 분석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전방 산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거의 80%,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로 진입하셨다고 봅니다. 네, 지금 대표적으로 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성장기 구간이고,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성수기를 지나 이제 쇠퇴기까지 갈 수 있는 좀 암울한 시장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게 전 세계 글로벌 판매량 대수인데요. 출하량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13억 대, 13억 대, 13억 대,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제가 스마트폰 시장을 성수기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파악을 했냐면, 이제 자가전자를 채택을 했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가 원래 기존 한계에서 지금 최대 펜타까지 보시면은 점점 카메라 수가 늘어나는 게 보실 거예요. 2017년도에 카메라 2개부터 시작해서 18년도 2.5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 시장에 있는 자동차형 카메라 모드 시장. 아무래도 테슬라가 지금 대표적으로 주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한 게 있죠. 테슬라는 차량의 레이더와 라이더를 탑재하지 않고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선보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만큼, 물론 5단계까지 진행을 하다 보면은 레이더와 라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불가능하게 가깝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말의 중요성은 카메라만으로도 자율주행을 선보이겠다 말은 아무래도 기본 전제는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은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비나 이런 데 보시면은 항상 카메라 모듈 외에도 이제 CCTV 이런 게 달리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은 항상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 모듈 산업 및 구성을 보시면은 사진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할 때 영상 신호를 이제 정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게 그냥 카메라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구성품으로는 렌즈 모듈, 액추에이터, IR 필터, 이미지 센서가 있고 PCB, 커넥터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최고로 지금 비싼 거는 이제 이미지 센서, 그리고 그다음 부분이 이제 렌즈 배럴이라고 하는 이 렌즈 안에 있는 렌즈들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이 이제 액추에이터, 이제 자화전자가 납품하고 있는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의아한 게 특수 기능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렌즈 모듈보다 비싼 경우가 있어요, 액추에이터가. 그런 경우는 좀 이따 소개해 드릴 그 제품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모듈 산업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액추에이터,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뭐 IR 필터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시고 이거 잠깐 동영상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모터를 통해서 렌즈들이 담겨있는 통인 배럴을 움직여서 초점과 흔들림을 잡아주는 거예요. 초점을 자동으로 맞추는 기능은 AF라고 하고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은 OIS라고 한답니다. AF는 수동 설정 없이도 자동으로 사진에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이고요. OIS는 쉽게 말해 손떨림을 방지해서 사진을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AF는 그냥 위아래로 움직인다. 그리고 OIS는 좌우로 움직인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는 이제 3개의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VCM, 이게 지금 애플 쪽에서 많이 납품하고 있는 VCM 방식이고요. 이제 삼성전자랑 삼성전기에서 특허 방식으로 밀고 있는 게 이제 피에조랑 엔코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게 지금 VCM 방식이라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실게요. Voice calling mode are often used in high-resolution camera phones to control the HF. 보시면 이제 초점을 잡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지금 왔다 갔다 할 때도 여기 코일이 감싸주면서 이제 전류를 보내서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력 소모량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VCM은 이제 좀 가격 경쟁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스프링이 있으면 탄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딱 초점에서 계속 전력을 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고전력을 사용하고 이제 포커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해저랑 엔코더 타입은 딱 보시면은 이제 공 부시가 들어가는 볼 타입이 딱 이제 대표적이고요. 거기에 이제 위치 센서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피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터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좀 피해저 타입보다는 엔코더 타입 위주로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엔코더 타입을 많이 쓰고요. 그 외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단가를 무시할 정도로 이제 고사양이 필요한 데에서는 이제 피해저 타입이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규모가 VCM 타입이 제일 크고 그다음 두 번째가 피해조, 그다음에 엔코더 타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만 엔코더 타입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좀 낮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엔코더 타입의 움직이는 방향은 보시면은 이제 자석이 이렇게 옆에 배럴 옆에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 부시와 옆에 사이를 유격을 주면서 여기에 이제 전류를 주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원리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줌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광학줌과 디지털 줌이 있거든요. 디지털 줌과 광학 줌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단순히 이제 기능을 확대시키는 게 화질 저하 이제 하는 게 이제 디지털 줌이고요. 광학 줌은 말 그대로 이제 아까 렌즈를 움직여서 확대를 시켜주는 게 광학 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광학 줌이 중요하다면은 화질 저하가 없이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흔히 우리 간단하게 보시면 1월 1일 새해 첫날에 저 멀리 있는 태양을 이쁘게 찍고자 사람들이 이렇게 카메라 들고 뭐 DSLR을 이용해서 확대하는 사진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때 보시면 이제 DSLR 광학 렌즈를 필요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사진까지 촬영할 수 있는데 원래 기존 DSLR 외에 DSLR과 스마트폰에는 광학점이 2배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회귀한 광학 렌즈까지 사면서까지 뭐 고배율을 찍고 싶다 해서 이제 스마트폰 업체에서 생각해낸 게 이제 망원 렌즈까지 들어가 있는 카메라를 만들어 보자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카메라가 이제 점점 튀어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학중 500까지는 이제 한계가 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얘가 이제 광학중 2배, 3배까지 나오는 거고 14에는 아직 광학중 3배, 3배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미지 센서가 4,800만 화소로 넓어지면서 조금 튀어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학줌이 5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카메라 모드 중에 폴디드 줌 이게 좀 필연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쯤 동영상 보시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카툭튀가 많이 심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공간이 활용된 부분을 이제 눕혀서 광학줌 빛을 받아서 이렇게 촬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 자화전자가 납품할 예정인 게 지금 이쪽 옆에서 움직이는 그런 액추에이터를 납품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특허 쪽에 있어서 좀 자화전자가 좀 우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폴리등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8개 회사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옵트론이랑 이제 동온 아나텍 그리고 에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옵트론은 프리즘만 생산하는 업체라서 이제 자화전자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경쟁 업체고요. 동온 아나텍도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반도체 책을 한번 읽고 나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펜리스 회사로 이제 AF 아까 오토포커스를 동작하게끔 해주는 드라이버 IC를 생산한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도 자화전자 경쟁업체가 아니고요. 제일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는 게 액트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액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JDM 방식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에서 이제 제품 오더를 발주를 받아서 얘네가 그 받은 물량 갖다가 조립만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진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22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액트로는 이번에 적자를 냈거든요. 근데 그에 반면에 자화전 같은 경우는 자기네 특허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자체 생산하고 팔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있는 점, 그 차이점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액트로는 전혀 자체 생산은 절대 못하고요. 특허가 걸렸기 때문에 그냥 ODM 방식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폴디디즘에 관련된 액추에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는 자화전자 하나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코어 포트니스가 인수할 당시에는 이제 5배줌만 가능한 이제 수평으로 5배줌만 가능한 광학줌이었는데 여기서 미러를 하나 더 추가해서 빛을 굴절시켜 10배까지 가능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자세히 보시면은 카메라 좀 튀어나온 게 보실 텐데 이게 지금 마운트 카메라 100배줌 카메라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배럴이 지금 안 보이죠? 이게 왜냐하면은 여기에 프리즘만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눕혀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현상이 없을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광학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보시면은 사진 하나 퍼왔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딱 10배 줌이에요. 지금 다들 스마트폰 하나쯤 계시니까 스마트폰 지금 하나 켜보시고 이제 배율만 땡겨도 이제 S22 울트라 같은 경우는 지금 100배 줌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체감 못 하실 텐데 뭐 아이폰 쓰시는 분이나 아니면 갤럭시 좀 보급형 쓰시는 분 보면은 한 3배, 12배밖에 안 될 거예요. 그때 보면은 이제 화질이 깨지는 게 보실 거예요. 이 10배 줌은 오로지 광학줌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화질이 깨지는 게 없고요. 여기서 이제 디지털 줌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30배 줌까지 늘릴 수 있는데 보시면 이제 딱 봐도 화질이 떨어지죠, 점점. 또 마지막 100배 줌. 엄청 멀리서 찍은 거예요. 이게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멀리서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확 100배 줌까지 가능한 정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나머지는 글을 제가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엑셀 파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추에이터를 얘네가 이제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제 폴디줌을 다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액추에이터만 생산을 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아이폰에 납품하기 시작한다면 LG 이노텍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지금 아까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게 스마트폰 업체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우위인 거는 확실하게 맞지만 애플이 지금 2등으로 이렇게 좀 낮죠? 그런 거 보더라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고가의 이제 스마트폰이 보시면은 $800 이상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다 애플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하셨냐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S22 울트라, 그러니까 최플래그십 모델에만 탑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1 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팔리는 것들은 다 보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급형에는 거의 1억 에서 1억 5천 대 정도 팔리는데, 그게 다 망원 카메라가 없는 그냥 순수 OIS 기능하고 AF 기능만 있는 그런 액추에이터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 보시고요. 이제 단가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 이제 오토포커스나 아니면은 OIS 있는 액추에이터는 $1에서 $2 정도밖에 안 보고, 이제 폴디즘에 들어간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최대 $6에서 $8까지 거의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은 요번에 그 저희 스터디 투자자분께서 한 분 알려주신 분이 이제 대만의 그분 그 애널리스트 자료에 보면은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 프로 맥스에만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모델 한 종류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거의 3천만 대에서 5천만 대가 팔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5천만 대에서 대략 그냥 $6로만 쳐도 매출액이 좀 지금보다 한 2배, 3배까지 껑충 뜰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후에 이제 2024년도에는 아이폰 15 프로 모델, 프로랑 프로 맥스까지 다 장착이 된다 하면은 1억 2천 대 정도 분량이고, 그거를 $6로 하시면은 1조가 금방 넘겠죠, 매출액이. 그러면은 MC넥스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시면 되고요. 아이폰은 진짜 특별한 게 지금 아이폰 13까지 나온데도 불구하고 아이폰 12가 계속 팔리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그 매니아층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고 지금 자녀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 있는 뭐 투자자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자녀분에게 핸드폰 갤럭시 사줄까? 아이폰 사줄까? 한마디만 하면은 갤럭시 사달라는 사람이 거의 10명 중에 1명, 2명 꼴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폰은 젊은 세대층에 엄청난 두터운 팬층을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딱 하나 아이디어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얘기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액추에이터도 시장 규모가 2.7배에서 5.7배로 엄청난 급성장이 일어나고요. 나머지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미 센서가 제일 큰 금액을 차지하지만 성장률로 봤을 때는 지금 액추에이터가 1위입니다. 그만큼 액추에이터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매출액과 이거는 제가 지금 제대로 체크를 안 한 이유가 21년과 22년은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 23년, 24년 저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안전하다. 부채 비율이 보시면은 59%, 47%, 31% 엄청 낮다. 그리고 이자 발생하는 부채가 완전 극소수다.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는다. 대신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면은 제가 지금 가차없이 수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아니면은 마이너스 나더라도 가차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이제 과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재무제표로 과거 데이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정도만 됐다. 그리고 설비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만 보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랑 이런 건 좀 제대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파이낸스에 보면은 그 주가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2011년부터 이 13년까지가 그때 이제 아이폰 카메라 모듈 수가 증가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하다가 이때부터는 왜 다시 주가가 하향을 했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 고객 납품에 그 중점적으로 두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CR 요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하향 곡선을 부리다가 이때부터 이제 15년부터 이때 18년도까지가 이제 자화전자가 이제 액추에이터로 워낙 인기가 많고 기술력이 우수하다 보니까 중국 업체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량들은 다 이제 중국에서 다시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상승했던 분이고요. 이제 18년부터 20년까지가 다시 하향 곡선을 치는데 이때 자화전자가 이제 좀 자만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액추에이터 기술로 인해서 카메라 모드 사업까지 진출을 하겠어 하면서 진출했다가 생산한 이제 카메라 모드 같은 경우는 워낙 조립이 어렵고 그거 이제 틸트랑 얼라인트 이런 게 잘 맞아야 되는데 얘네가 이제 그때 수율하고 이제 생산 규모 능력이 다른 업체에 비해 엄청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면은 그냥 적자되는 회사다 보니까 이때 액추에이터까지 이제 원래 고객사였던 사람들이 경쟁 업체로 바뀌면서
액추에이터까지 안 팔리는 뭐 그런 악격제가 겹치면서 주가가 계속 하향 곡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김상면 대표이사 회장님께서 안 되겠다, 카메라 사업을 접자 해서 2010년 이때 매각하면서 턴어라운드 성공하면서 이제 주가가 한번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이제 변곡점을 찍으면서 10% 20% 상승한 거는 지금 애플의 실사가 한번 있었대, 한번 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김상명 대표이사의 아들인 김창룡 회장, 이게 공동 대표가 구미에 가서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원래 체결을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구미 시장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걸 찍고 언론에 뿌리는 바람에 한번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공시가 발표되기 전에 이게 뉴스가 한번 터지면서 그때 한번 15% 20%까지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쭉 빠지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식 이제 자기 자본의 60% 80%가 되는 설비 투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때 공시를 하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20% 급상승하고 더 상승하다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하향 곡선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주가를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무래도 이 고점은 금방 찍지 않을까, 금방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다른 투자자분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때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 이렇게 진행됐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Q&A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기업 발표를 그만하고 Q&A 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투자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카메라 모듈 부품에 대해서 이제 오토포커스, OIS, 폴디드 줌, 그리고 PT 시터, 매출 비중과 이익률을 정보를 궁금하시다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기업마다 다 보안 사항이 심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좀 전화를 몇 번이나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불구하고 좀 이거는 아무래도 내부 정보다 보니까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그냥 공시대로 90% 매출 비중이 일어나고 얘는 10%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특별한 게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PTC 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로 신사업을 했던데 이제 신사업이 매출 규모가 커진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까 얘기하시다 보면은 또 신사업 얘기가 나오실 텐데, 이 신사업이 저는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지금 아무래도 지금 김상명 공동대표이사가 아버지인데 그분이 창업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제가 주주총회 갔을 때도 엄청 젊으셨고 아직까지 충분히 공동대표이사를 할 만큼 팔팔하셨고,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이제 의지가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주주총회 하고 있을 때 끝나고 담당자랑 통화할 때도 대화하고 있는 면담 상황에서도 회장이 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직원들한테 이거 준비해라, 이거 준비해라 하는 식으로 엄청난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퇴근하지 않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메라 모듈 부품의 경쟁사는 어디시냐고 물어봤을 때 아까 대표적으로 액트로라 보시면 됩니다. 액트로랑 해성 옵티스인데 그쪽 회사들은 그냥 ODM만 받고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긴 하지만 경쟁 업체가 아닌 회사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독점 공급이 가능할까요? 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지금 질문을 대해서 저도 이게 계속 답변을 찾고자 IR 담당자 수십 번이랑 질문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계속 지금 답변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원래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다가, 그다가 이제 애플 이제 독점 공급이 아니고 이원화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또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100% 독점인지 아닌지를 저도 지금 갈팡질팡하긴 한데, 지금 원래 애플에 납품하던 액추에이터 회사가 미쯤이랑 그리고 알프스였거든요. 근데 그 미쯤이랑 알프스는 엔코더 방식이 절대 없어요. VCM 방식,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스프링만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인데, 이제 폴디디즘에는 VCM 방식이 절대 안 되거든요. 무조건 엔코더 방식이 필요한데, 이 엔코더 방식이 지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국내에는 자화전자와 삼성전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삼성전기는 뉴스에서 아시다시피 물 건너갔고, 그래서 자화전자가 하고 있는데, 이제 자화전자가 이제 그쪽 담당자가 말하기를 애플이 특허를 우회를 하고 등록한 게 있고, LG 이노텍이 자기네 기술을 같이 사용하면서
다른 회사한테 JDM 방식으로 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액트로처럼 물량을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초반에는 아무래도 독점 공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LG 이노텍에도 그 엔코더 방식의 액추에이터 기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엔코더 방식의 기술은 이 자화전자 유일하게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21년도 같은 영업이익은 단기순이 큰 이유가 뭘까요? 했다시피 아까 21년도에 사업을 철수하면서 영업 외에 있는 그 이익이 잡히면서 예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턴어라운드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 당시에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이유는 원가가 그 좀 훼손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잠깐 마이너스가 났고요. 이 배당에 대해서도 이 19년, 20년, 21년에 적자가 있었고 제가 21년 주주총회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22년 3월 달, 2월 달에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그 대표이사가 이제 김상면 창업주가 말하기를 "요번에 흑자가 돌아섰는데 아직 저희가 큰 프로젝트를 남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할 수 없다. 다만 이제 지속적으로 흑자가 돌아서면은 배당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한 거는 기억납니다. 이 액트로 얘기도 아까 말했다시피 JDM 방식이기 때문에 얘네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냥 생산만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도 지금 제일 리스크죠. 엄청난 큰 리스크인데 제가 두 번, 세 번째 물어봤을 때 자기네는 삼성용 물량이 이제 극소수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매출에 지금 3,800억 정도 찍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800억에서 20% 30%만 나머지 삼성 물량이고 그 나머지 70% 물량은 뭐 어디냐 물어봤을 때 이제 중국향, 오포, 비포, 샤오미 이쪽에서 지금 다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1년에 이제 아까 좀 이따 다음 투자자분께서 말씀하실 텐데 22년에 영업이익이 계속 삭감되고 차감되는 이유가 지금 중국향 물량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적자가 나고 그쪽의 물량이 줄어서 이제 매출이 적게 찍히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물량의 리스크는 좀 많이 이제 낮춰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물량의 리스크는 매출의 비중이 이제 20-3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20-30% 면은 대략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애플에 납품하기 시작한다면은 이 1,000억 원쯤이야 우스워서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 쪽에서 지금 CR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액트로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난 이유가 전방 업체에서 계속 CR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술력이 없는 액트로는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기술력이 있고 자체적으로 특허가 있는 회사는 그나마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네. 독점공구 얘기는 그 아까 말했다시피 또 했고요. 이게 특허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제가 이거를 물어봤을 때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그리고 자화전자 세 명이서 공동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폴리디즘의 그 조립 기술과 그 프리즘에서 OIS 기능과 그 다 나머지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액추에이터에 대한 기술은 자화전자가 독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그 기술을 이용해서 같이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회에 이게 공동으로 들어간 특허가 살짝 있긴 한데 자화전자가 그 삼성전기의 특허를 빼고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특허 자기 본인네들만 있는 특허를 지금 이노텍에 샘플로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LG이노텍이 지금 수율이 안 좋다고 좀 많이 알려지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전기가 갖고 있는 특허 기술, 그러니까 조립 기술이 워낙 뛰어난데 그걸 우회해서 만들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수율이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원래 처음에는 프로랑 프로 맥스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망원 카메라가 폴리즘이 특색 거라 좀 많이 봤었는데 수율이 안 좋다 보니까 한 개의 기종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기종이 빠지고 1년 동안 시간을 차츰차츰 두고 보고 수율이 잘 나오면은 두 개의 모델까지 증가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거는 저도 지금 아직 현업이 종사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는데 제 그림은 그렇습니다.
컨센스 줄어든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중국향 지금 전방 산업 자체도 안 좋고 지금 중국향 물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컨센서스를 보니까 다시 6월 달부터 중국향 스마트폰이 반등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뭐 3 분기나 아니면은 진짜 4 분기쯤에 다시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970억 정도 캐파량이 시설 공시를 했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 유상증자 전환 합체 발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시면 글을 적어 놨는데 현금성 자산이 먼저 490억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으로 590억. 이것만 해도 지금 1,000억 정도 되고요. 이제 나머지 매출 채권이 625억인데 이거는 말했다시피 이게 훼손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깎인다 생각하고 지금 영업을 계속하면서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적으로 감안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자기 벤더에 들어오면은 좀 저금리로 대출까지 해 준다고 합니다. 처음에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때 IR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때도 자기네는 이제 "대출이 있는 좋은 상품인데 왜 굳이 주가를 훼손시키는 그런 발행을 하겠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 놓고서는 지금 경영승리하고 있죠. 그게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일단 이거 현금흐름 마이너스 1,100억은 아까 봤듯이 아이폰 15 네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보급형 라인 플래그십은 둘 다 들어가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단가 아까 $6에서 $8 정도 되는 액추에이터 비싼 액추에이터 폴디듐은 보급형에는 안 들어가고 플래그십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A 시리즈 그러니까 최저가 라인에는 오토포커스만 들어가는 AF만 들어가고요. OIS는 뭐냐면은 이제 OIS 기능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 기술만 있지만 이게 여기 안에 오토포커스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OIS는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듀얼 카메라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는 두 배 줌, 광학줌 두 배 줌이나 아니면은 손떨림이 좀 필요한 광각 카메라 뭐 그런 쪽에 OIS 기능이 탑재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냥 다 VCM만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VCM. 나머지 이제 광각 카메라나 망원 카메라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는 OIS 기능까지 포함된 그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생산능력이 2.94에서 깎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물론 산출 방법에 대한 착신 현상도 있었지만 여기 이때 사업을 철수하면서 그게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 철수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산출 방법이 조금 바뀐 거 그것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동률 80%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지금 가동률이 다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미 공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구미 공장 이게 얼마나 활성화가 빨리 되고 그리고 얼마나 납품 시기가 단축이 되고 얼마큼 캐파량이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의 좌지우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캐파량은 아직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냐면은 애플에서 먼저 샘플을 받고 이제 LG이노텍에서 샘플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을 합니다. 개발 단계에서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폭스콘에 가서 이제 완성 카메라를 만들고 그 완성 카메라 또 애플에 가서 성능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노텍까지는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며칠 전에 투자자분께서 알려다시피 그 대만 애널리스트가 나왔던 게 있잖아요. 그게 왜 나왔냐고 생각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대만에 있는 애널리스트는 당연히 대만의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알 거 아니에요, 포스콘대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뒤늦게 나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국내에 있는 애널리스트 이제 대신증권에서 유명한 사람이 박강호 씨거든요. 그분께서 자화전자가 LG노텍에 액추에이터를 납품한다. 아이폰 뭐 관련된 납품을 한다. 그게 먼저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시화가 되고 이제 개발 단계가 넘어간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좀 이제 이노텍에서 잘 만들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품질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대만 포스코에서 그런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60% 70%까지 나온 상태고요. 이 캐파량은 지금 10월 11월쯤 돼야지 이제 애플에서 이제 확답을 준다고 합니다. "너네 어느 정도 설비량을 만들어."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7월 달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다시 이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은 이 내용이 있어요. 지금 구미공장 진행 상황하고 LG이노텍스의 A3 공장을 인수한 게 있거든요. 일본에 A3 공장이 원래 LG전자 건물인데 얘네가 인수를 했거든요, 이노텍이. 이거에 대해서 연관성을 줘 봤는데 제가 이날 구미공장을 방문했어요. 자화전자에 있는 구미공장을. 보시면은 여기 외부는 그냥 촬영이 돼서 촬영했고, 보시면 여기 경비원이 있고, 내부 공장 내부를 보는데 이 공장이 지금 원래 코바텍 거예요.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지플립에 들어간 힌지 만드는 회사가 코바텍인데 이 코바텍 건물을 그냥 인수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바텍도 스마트폰의 하청 업체로, 그러니까 밸류체인 업체로 얘네도 크린룸을 만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지금 다 크린룸이기 때문에 바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자 얘네가 이걸 인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A3 공장을 또 이동을 해 봤는데 얘네가 공장이 2분 거리밖에 안 돼요, 바로 앞에.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액추에이터는 진동에 엄청 민감한 부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저진동 차량으로 이용을 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방지턱이 없는 구간을 피해서 이동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진동이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공장에 가동을 가다 보면은 방지턱이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그쪽 쪽에 코바텍이 얘네 거를 인수하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지금 채용 공고는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이제 10명 정도 내지를 뽑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자가전자 채용 공고라고 치면은 지금 80명을 생산직을 뽑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기존 10명에서 80명을 늘렸다는 거는 그만큼 안에 있는 설비 장비가 늘어났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만큼 이제 개발 단계가 어느 정도 오더가 잘 맞고 잘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PTC 같은 경우 3번은 제가 마지막에 말하겠고요. PT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데 먼저 경쟁 업체는 우리산업이라는 경쟁 업체가 있어요. 이제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회사로 PTC에 관련 업체가 매출이 80% 이상 납품하고 있고, 이 PTC를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있고 리비안 전기차 대부분의 전기차에 납품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가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내지인데 이게 그렇게 마진이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PTC 히터가 이제 대체품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PTC 펌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기로 이용한 히터가 있는데 지금 펌프랑 전기로 이용한 히터는 아직 기술력이 전기차에 탑재가 될지 안 된다고 하고 아직까지 히터가 가능하긴 한데 추후에는 이제 대체가 가능하겠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PTC는 좀 워낙 매출 비중도 10% 남짓이라서 좀 좋게 안 보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좀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주가가 4월 달에 34,000원대까지 갔다가 25,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쉽게 보면은 그냥 제 투자 주가를 얼마까지 보시냐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한 시가총액 한 8,000억에서 1,000억 정도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간단하게 적었다시피 2천만 대의 물량에서 6달러라고 하시면은 물론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거고요. 프로 모델하고 프로 맥스 모델이 1억 2천 대가 팔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그냥 보수적으로 2천만 대를 잡은 이유가 아이폰 15에는 이제 프로 맥스 모델만 탑재된다고 하니까 진짜 완전 보수적으로 잡아서 2천만 대 곱하기 6달러. 지금 현재 환율을 그냥 낮게 잡아서 1,200원이라고 치시면은 매출이 1,400 정도 그냥 찍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 기본 3,200억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보수적으로 3천억에도 잡으시고 이 정도 있죠. 그리고 얘네가 지금 아까 빅파이낸스에서 보셨다시피 이때 호황이었거든요. 이때 영업이익률이 11%, 8%에서 12%까지 나왔어요. 영업이익률 12% 잡으시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거의 532억이거든요. 이렇게 좀만 잡아도. 그러다 보니까 뭐 영업이익이 여기서 훼손돼 가지고 뭐 300억까지만 잡아도 아까 컨센서스랑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컨센서스에서 뭐 800억.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애플이 처음 요번에 납품하고 있는 그 기대감 멀티플을 잘 준다고 치면은 442억? 뭐 영업이익이 400억이라 쳐도
멀티플 14배 주면은 5,600원 지금 현재 시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멀티플을 좀 현재 시세랑 거의 맞먹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촉매제가 2개 남았어요. 개발 단계에서 양산으로 넘어갔다는 그 뉴스 하나랑 그리고 아이폰 15가 발표되고 시중에 깔렸을 때 그 반응, 그때를 생각하면은 이 멀티플을 초월하는 그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 34,000원대, 37,00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그 37,000원이 그때가 시가총액이 7,500억 정도였는데 8,000억 정도 되면은 한 제가 생각하는 주가는 40,000원에서 45,000원 언저리까지 보고 있습니다.